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진화론이 현대 사상과 현대 과학과 연결이 돼요. 그럼 진화론은 계속 발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에볼루션 아니에요, 에볼루션. 여기에 AI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원팀이 돼 있어요, 지금. AI까지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데, 지금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단들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를 부정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무지막지한 영향을 주죠.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중국의 전체주의가 확산됩니다. 우리 갑자기 왜 중국이 나오지? 진화론 얘기하다 중국이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죠. 아니에요. 중국 전체주의에 왜 한국 교회가 저항을 못하느냐? 창세기를 안 믿어서 그래요. 너무 좀 과장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들이 진화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부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이사와 신유인데 이걸 부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면서 AI 2027이라고 치면은요. AI 2027이라는 영어 레포트가 쭈루룩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AI 전문가들,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내용들이에요. AI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2027이 되면 싱귤레러티가 온다는 거예요. 싱귤레러티가 변곡점, 변이점,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AI를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가학습 능력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AI가 터미네이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AI 2027 전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래서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AI를 또 지배하는 건 누구냐? 중국이란 말이야. 웃기죠?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래요. 그래서 미국에게 경고를 해요. 이걸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 이게 AI 전문가들 내린 결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내버려 두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이 고립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만으로 지키는 쪽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얘기고요. 자, 그런데 중국이 정말 그러냐? 그리고 중국식 세계 질서라는 건 뭐냐? 과학과 지식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식 세계입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현대 사상, 현대 과학, 그리고 진화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국인들은 진화론만을 믿습니다. 이걸 강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식 사고 구조의 가장 끝단은 진화론이 있어요. 중화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화론입니다. 자, 중국이 어느 정도로 과학 지식 영역에서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지 몇 개 통계만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평가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 망할 거라는 얘기만 20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절대 미국은 못 따라잡니다. 왜냐하면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이충국 박사님이신데 이충국 박사님 강의를 저는 31살부터 들었거든요. 그분도 40대였고 그때. 이충국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배웠기 때문에 이충국 박사님은 미국의 정보 중에서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정보만 채집을 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20년 지나 보니까 이충국 박사님 얘기는 유감스럽게 다 틀렸어요. 안타깝지만. 중국이 이렇게 맹추격을 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한쪽에서만 취해서는 안 되는구나. 계속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얘기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은 제조업에선 탑 클래스예요. 뭐 이거 잘 아시죠? 전 세계 제조업의 31% 담당하고 미국은 16% 담당합니다. 드론 시장, 뭐 드론은 DJI처럼 70%가 중국 거고 전기차는 60%, 조선은 70%, 봉제 AI 로봇 이것도 다 중국이 탑입니다. 전 세계적인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세계 최고가 중국이니까. 코발트라고 해서 이게 배터리 원료인데 콩고에 거의 다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콩고 광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매장량의 7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중국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계속 갈리고 있지만 요즘은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을 지배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인 거 이건 분명해요. 왜냐? 지금 한국에서 낸 통계들, 세계에서 낸 통계들 보면 국가 경쟁력 핵심 기술 136개를 다 중국이 한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한국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모두 중국에게 과학 기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위 1% 과학자가 한국 20배다. 첨단 기술은 이미 중국이 짝퉁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을 예전직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2027에 나오는 결론도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중국이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의 격차가 좁혀졌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클립을 해놓은 건데.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첨단 기술들. 하버드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라고 나오는데 뭐 AI 포함해서 첨단 기술들 말입니다. 근데 이 격차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통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지 아시죠? 네이처지는 현재 과학기술뿐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예측하는 건데 이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은 중국이 당연히 1등입니다. 2022년 이후로 중국이 1등이에요. 그다음 미국, 독일, 유나이티드 킹덤, 재팬, 뭐 프랑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미래 기술 탑 클래스 10개를 잡았는데 과학기술, 미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10개의 기관을 잡아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8군데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2등으로 10등 중에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9등에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 상위 10개 연구기관이라고 평가하는데 그중에 8군데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제조업의 태반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상을 따져보면은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어느 정도 논문을 인용을 하는지, 중국 논문을 인용하는지 통계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겁니다. 1등이 물론 미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발전하는 스피드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뒤집어진다는 게 지금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특히나 첨단 산업에서 논문 인용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많기도 많지만 이공계에서 매년 580만 명이 배출되는 게 중국인데 한국은 다 의대만 가죠. 한국은 이공계 내조자가 14만 명이니까 14만하고 580만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공계 박사만 5만 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진은 선전입니다. 심천이에요. 심천인데 가장 첨단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심천에 인구가 1,700만 명인데 평균 연령이 33.6세라고 나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화웨이도 있고 중국의 가장 큰 빅테크가 화웨이 아닙니까? DJI. 여러분 잘 아시는 드론나 이런 회사가 바로 DJI죠. 이게 뭐 드론은 다 DJI니까.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최대 빅테크 화웨이의 21만 직원 중에 R&D, 연구 개발 인력이 11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평균 연령이 27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3개 통신사, 빅3, SK텔레콤, KT, LG, U+를 임직원 다 합쳐도 3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우고 있는 계획을 보면은 2035년에 독일, 일본을 추월하고 2049년엔 공산당 100년을 맞아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중국의 생산성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민주주의, 즉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면 걱정할 게 없죠. 이 과학력, 기술력이라는 게 당연히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중국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고 10억 명의 인구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이 과학력과 기술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식 세계 질서는요.
1대1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하는 거라.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얼마 전에 나온 미국 국무성 발표로 보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가 중국입니다. 티어 3로 나와요. 북한하고 같은 레벨로 나옵니다. 지난 4월 24일 나온 보도인데 5월 1일부터 중국은 선교를 전면 금지했죠. 9월 30일 보도입니다. 온라인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정교회마저도 대규모 단속에 들어갔어요. 뭐 십자가 불태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중국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시진핑을 올려놓은 적그리스도 질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중국의 이 하얀 점들이 라오가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가 550만 명을 수감하고 있어요. 550만 명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위구르족, 티베트족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질서에 거역할 것 같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가 있고 애들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빠른궁, 법륜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세계 질서라는 거는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적그리스도 질서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2000년 동안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광명성 같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된다. 미국은 바벨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청교도적인 랩런트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악한 사람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험을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유럽에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 통합을 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저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유럽이 지금 시들해지니까 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질서는 적그리스도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식 질서가 확산된다는 거, 확장되고 북한이 이미 빨려 들어가 있고 중국은 북한을 속국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한국이 변방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교회가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치명타를 입는 것은 전 세계 한민족 교회가 치명적 내상을 입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한국에서 교회가 4,519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느냐? 예배를 통제하니까. 즉, 오프라인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몇 번 그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 엄청 배상금 물어내고 무효화된 정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전면적으로 예배를 통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온라인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헌금이 안 거치니까. 그래서 4,519개가 없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생각들, 다원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바로 뿌리가 되는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근데 중국식 질서가 확산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지배적인 대세, 특히나 과학과 기술과 철학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저항을 못할 거예요. 중국식 질서가 한국까지 빨아먹는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